카네기 인간관계론 9번째 리뷰. 직원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 거래를 한 셈이지요. 제가 제 역할을 다 하는 한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희망사항과 요청사항을 털어놓는 것이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활력소였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9번째 리뷰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7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230페이지. 필라델피아에 사는 카네기 코스 수강생 아돌프 젤츠 씨가 자동차 판매사원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젤츠 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꿈을 키우고 노력하게 하려고 판매 직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발표하도록 하고는 직원들이 얘기하는 동안 요구사항을 칠판에 적고 대화를 하면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거의 100년 전에. 직원들은 감동했는지 충성, 정직, 솔선수범, 낙관주의, 팀워크, 심지어는 하루 14시간을 일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인데,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30년대 미국, 피부로 와닿게 상상해 보려면 아마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그런데 그땐 우리나라가 거의 농업 국가였으니까 비교할 것이 없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우리나라 80년대 정도로 보죠. 경제 발전을 이룬 80년대. 좋은 면이 많지만 굳이 약간 어두운 면을 보자면 권위주의, 군대 문화, 빠따 문화, 고속성장과 함께 하던 그런 시절이죠. 일부 가정에서는 전화기가 날아다니고 텔레비전이 부서지기도 하고, 시골에서는 겨울에 농한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노름판이 벌어지고요. 드물지 않게 마을 길목에서 학생들 돈 뜯는 양아치, 학교든 동네든 선후배 간의 폭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미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30년대니까. 젤츠 씨는 남들이 주로 하는 방법 대신에 꽤 당시로서는 민주적으로 직원들을 대한 거죠. 의견을 듣고 칠판에 적고 의견을 또 수용도 하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85년 전에 쓴 책인데,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한 지금 이 책 내용을,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이 책 내용을 실천하는 게 좀 좋아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여전히 어렵죠.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죠. 현대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손바닥 안에 넣고 있으니까. 그런데 85년 전의 지식이 행동하기에는 여전히 힘들다는 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지식은 요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배우는데, 한글과 수학도 훨씬 어려운 것을 일찍 배우는데, 제가 볼 때 이유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꽤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성이나 극기의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보편적이죠. 기술이나 지식이 이 책의 핵심이었다면 유행을 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유행을 타지 않는 다른 부분이죠. 보편적인 거죠. 인성, 극기, 철학. 논쟁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논쟁하지 않게 하려면 극기 수준의 참을성이 필요하고, 이 책 마지막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은 행복에 대한 철학을 또 다루고 있고요. 이쯤 되면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나 정신수양에 가깝죠, 이 책이.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고 85년 동안, 85년이 흘러도 보편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책 하나 소개합니다. 마오의 독서생활. 지연이 꽁위즈 펑센스 스충취안 외 옮기니 조경희. 2012년 1판 2쇄, 펴낸 곳 주식회사 글항아리. 163페이지 정도 몇 줄 인용합니다. 지금의 중국을 세운 모택동이 1938년 3월 15일 중국 인민항일군사정치대학 3대대 졸업식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경험의 중요성을 연설한 내용입니다. 사회는 학교이며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는 강의하는 책이고, 사회의 모든 것도 책, 무자천서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1913년 그가 후난 제4사범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리한 강당록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다.
문을 닫아 걸고 배움을 구한다면 그 배움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천하 국가의 만사 만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면 끝없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야 한다. 글자 있는 책과 글자 없는 책, 특히 사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경험이라는 글자가 없는 책이죠. 독서 후에 감상평이나 책 내용에 코멘트를 다는 것은 글자가 있는 책에 글자가 없는 책, 경험을 연계하는 작업이 되겠네요. 신기하게도 이건 단순한 연계나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이 강화되고 내재화되고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택동은 그렇게 독서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30명 학교라면 30명 교실의 학생들의 반장이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람마다. 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더 어렵고 군수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10억의 중국 대륙을 통일했으니까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겠죠.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위태롭지 않을 거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번 장에는 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네기를 통해서. 인간관계론 237페이지 여기 제일 밑에 줄에 여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인 노자는 도덕경에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할 얘기를 남겼다. 강과 바다가 산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냇물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낮은 데에 있기 때문이다. 낮은 데에 있음으로 해서 강과 바다는 수많은 냇물을 거느릴 수 있다. 이렇듯 현자는 다른 사람 위에 있고자 함에도 사람들 아래에 선다. 앞에 서고자 함에도 사람들 뒤에 자리한다. 그리하면 사람들 위에 있더라도 무겁다 여기지 않으며 앞에 선다 하더라도 무례하다 여기지 않는다. 이 내용은 노자 도덕경에서 66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장 전체 내용은 아니니까 전체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책 소개합니다. 오강남 교수의 도덕경 풀이 오강남 편엔이 조미현 편엔곧 현암사 1995년 초판 발행 2010년 개정 초판 발행 302페이지 카네기가 소개한 그 내용과 똑같은데 제66장 제목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낮추기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 위에 있고자 하면 말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스스로 몸을 뒤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이 그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백성이 그를 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즐거이 받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기에 세상이 그와 더불어 게으르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가의 책입니다. 최진석 교수 책 소개합니다. 나 홀로 읽는 도덕경 저자 최진석 교수 출판사 시공사 같은 66장 내용이고 이 책에서는 343페이지 마찬가지로 66장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네요. 위에 서고 싶다면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이로써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겁게 밀어주고 실정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카네기가 현자라고 말한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는 성인입니다. 오강남 교수, 최진석 교수 모두 한자 그대로 성인으로 번역을 했네요. 카네기는 현자라고 했고 노자는 기원전 6세기 중국 주나라 요즘으로 치면 국립도서관 관장 정도 됩니다. 벼슬로 볼 때 노자는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 7번째 리뷰에서 좋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그리고 8번째 리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것, 이 둘 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번 9번째 리뷰에서는 노자입니다. 핵심은 노자의 태도를 배우자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노자 도덕경을 읽고 성공을 위한 책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미 좋은 위치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위태롭지 않게 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각자가 원하는 보석을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아는 만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처럼 낮은 자세,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과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법, 아는 자, 위에 서는 것, 이런 것들. 황제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노자 사상, 그러니까 누구나 위에 설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리더가 되거나 통치자가 되는 방법서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책을 추천할 만했을까요? 과거 시험 과목으로도 부적합하고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시선에서 노자 사상을 바라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정도 시도 외에는 위험해서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7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노자의 글 다음에 이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38페이지 여기 있네요.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잘 표현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236페이지인데 236페이지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령이 털어놓은 이야기 몇 줄입니다. 요 자리네요. 언젠가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찾아가 어떤 정책을 촉구했는데 별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다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 내가 제안했던 정책을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생각해낸 것처럼 술술 쏟아내는 게 아니겠나. 하우스 대령이 대통령의 말을 막고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라고 했을까? 천만의 말씀. 이 일화도 요약하면 바로 이 내용이죠.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9번째 리뷰를 마칩니다.